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라는 주제에 대해 찬반 디베이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가 찬성, 4조가 반대입니다. 찬성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불복종은 정당하다라는 주제에 대한 찬성측 2반자 김리원입니다. 시민불복종이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따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시민들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저항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논거를 들어 이 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시민불복종은 공익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시민불복종은 개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며 개선을 위한 합법적으로 국가나 정부, 행정기관의 제재를 가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둘째, 정당하지 않은 국가와 행정제도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법과 제도, 국가와 행정기관 모두 사람과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법이 악행을 요구하고 부당한 정책을 내놓으며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따라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면 국가와 정부의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팀 위반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똑같이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디베이트 주제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의 반대팀 위반자 순서로 나온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번 디베이트의 핵심어인 시민 불복종을 기본권 침해 및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항하기 위한 의도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한 위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디베이트 주제에 대해 첫째, 민주주의의 발전 저해, 둘째, 사회 발전 방해, 셋째, 법과 제도는 법적 테두리 속에서 고쳐져야 한다의 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발전의 저해.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수의 사람들과 의견들이 통합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방식이며, 이에 반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인 직접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다양한 의견을 통합할 수 없는 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편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국가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시민 불복종은 이를 거부르고 따르지 않는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는 시민 불복종 말고도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청원,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또한 인터넷 등과 같은 수단으로 시민 불복종 말고 큰 파장을 일으켜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둘째, 사회 발전의 방해. 역사적으로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다수가 지극히 비민주적인 정치 제도나 부당한 권력 아래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60년대로, 이 당시에는 방공법, 국가보안법, 지시법 등의 시민기본권이 제한되던 시절이었으나 긴급조치와 같은 초헌법적인 조치가 난무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와 달리 현재는 나라의 토대가 굉장히 단련되어 있으며 과거처럼 막강한 하나의 권력 등이 우리를 통제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셋째, 법과 제도는 법적 테두리 속에서 고쳐져야 한다. 법과 제도는 정의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법과 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판단된다 할지언정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 그리고 정의가 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롭다와 정의롭지 않다, 그리고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는 개인의 가치 판단의 영역에 의존하여
도출된 결과이며 도출된 결론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시민 불복종은 다른 방법으로 대신되어도 마땅하며 사회에 다양한 발전과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번 디베이트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교차 질의가 있겠습니다. 각 팀의 임한자들은 나와주세요.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질문하실래요? 아니 먼저 하세요. 네. 자, 그 민주주의 발전이 저하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었나요? 민주주의 발전이 저하된? 민주주의 발전이 저하된 사례까지는 잘 모르겠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잠깐 사례로는 천천히 대답하세요. 사례는 죄송한데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논거로 들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을까요? 첫 번째 동물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 네. 그러면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려면은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시민 불복종은 너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쯤에 이제 더 이상은 약간 보안법 같은 일, 더 이상 시민 불복종을 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근거가 있나요? 근거로 천천히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에 대한 네네. 근거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네? 질문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 이상 시민 불복종을 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사회에 이런 악영향 같은 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약간 보안법 같은 걸 예로 들면서 근데 그런 약간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근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 이제 반박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간 10분이 끝났습니다. 반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반박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라는 주제에 대한 찬성 측 반박자 김리원입니다. 상대 측께서는 첫째, 민주주의 발전 저해, 둘째, 법적 테두리 속에서 고쳐야 한다, 셋째, 사회 발전 방해, 이 세 가지 논거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먼저 첫째,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하셨는데 대의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소수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되지 않은 문제를 시민 불복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구나. 사회 발전 방해를 들으셨는데 지금도 충분히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가 남아 있으며 이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법이 다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 법적 테두리 속에서 고쳐야 된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모여 단체 다수가 부적절하고 판단한다면 이는 개인의 성급한 판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측 반박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똑같이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시민불복종은 정당하다의 반대팀 반박자로 나온 최주아입니다. 지금부터 상대팀 논거에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팀의 주장을 보충하겠습니다. 상대팀께서는 시민불복종이 첫째, 공익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둘째, 정당하지 않은 행정제도를 따를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들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 잘못된 정책이나 정부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문고, 국민청원, SNS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고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잘못된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고 위험한 시민불복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정당하지 않을 행정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만 행정제도가 정당하다고 해서 국민이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제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고쳐 나가야 하며 우리는 지금 부정의함의 그러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거나 그렇지 않거나는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며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됩니다. 역시 고쳐나가는 것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반대팀 반박자 최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반박 교차질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의 반박자들은 나와주세요. 시간은 3분입니다. 굳이 왜 시민불복종이나 위험한 방법을 쓰냐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시민불복종이 무조건 위험한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불복종이 종종 이게 폭력을 사용하는 뒷폭력 이런 것도 있는데 왜 무조건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무조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네. 위험한 그런 무력을 사용하였을 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인정하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이 공익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신문고나 국민청원, 지금 파급력이 현재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SNS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네. 시민불복종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만큼 안전성과 파급력을 낼 수 있을까요? 안전성이요? 네.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이 어떠한 장점을 내냐 그런 소리신가요? 아니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평화적이고 네. 안전하면서도 파급력이 큰 방법들이 있는데 네. 시민불복종을 해서 이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제가 정도의 위험을 말했듯이-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말했듯이 방금 저희가 2번에서 말했듯이 이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정말 합법적으로 했을 때 정말 이제 아무것도 들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방법이라.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하셨던 그 모든 방법들이 들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게 시민불복종이라고.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들이 들지 않았을 때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례요? 네, 또는 예시를 예를 들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980년에 있었던 잠시만요. 보안법 아시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두환 시대 때 사람들을 감시하고 이제 억압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때 실제로 그 학생들이 뭐 시위하던 하지만 네. 전두환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상에서도 최악으로 평가되는 시기이고 네. 전두환 시대와 같은 그러한 제한이 우리나라 사회에 더 이상 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군사적인 그러한 문제도 일어날 수 없고요. 그럼 어떻게 장담하시죠? 그래서 지금 현역 소장이신 군대 KC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휴대전화 때문에 일단 보안 유지가 불가능하고 네. 교통체증 때문에 영화 서울을 보면서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러한 군사적인 정변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통행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에 그런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불가능하고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SNS는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으로 요약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 시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약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요약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찬성팀 요약 이서진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저희 팀은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찬성했는데요. 첫 번째, 시민 불복종은 공익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기본 권리인 저항권 중 하나로 공익을 위한 것이 분명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분명히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당하지 않은 국가와 그가 만든 제도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 국가와 행정기관 모두 사람과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한 것이 악행을 요구하고 부당한 정책을 내놓으며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이를 지킬 이유가 없으며 이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대팀 주장으로는 첫째,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둘째, 사회 발전을 방해한다. 셋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요약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똑같이 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의 반대팀 요약 순서로 나온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상대팀의 보완할 점과 저희 팀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팀에서는 첫째, 공익을 위한 최대한의 수단이다. 둘째, 정당하지 않은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팀에서는 첫째, 민주주의의 발전 저해, 둘째, 사회의 발전 방해, 셋째, 법과 제도는 법적 테두리 속에서 고쳐져야 한다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팀이 말하는 시민 불복종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강조하는 시민 불복종 말고 다른 안전한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상대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이번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팀의 주장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팀 반박을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팀의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에 대한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체 교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차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일단은 이 제도의 정당함과 부정당함이 개인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시민 불복종 같은 경우에는 개인 1인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단체나 다수가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 단체와 다수가 모두 부적절하고 판단했다면 이는 개인의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개인의 판단이 성급하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아무리 단체가 모여서 판단을 했다고 해도 그러한 정책의 정의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의 피해는 누군가가 감당해야만 하는데 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법률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도 다수가 이제 선택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럼 그것도 과연 부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서 모여서 만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어차피 사람이 판단해서 다수의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따지자면 똑같은 것이 아닐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서 그런 행위에 정당성이 약간은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 다수결이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그 법 자체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죠. 그렇다면 그런 정당하지 않아서 시민 불복종이 일어난 그런 사례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정당하지 않은 법을 예시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법이요? 네. 지금 법이나 아니면 개념? 저희가 지금 약간 추상적인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나라에만 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이 시민 불복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다른 나라에서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너무 포괄적인 것이 아닌지. 왜냐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 모든 법이 이렇게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조금 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한두 개 정도 들어주실 수 있나요? 준비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렇다면 예를 다음 들어 질문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지금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과거에 일어난 것도 말해줬나요 혹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말하시는 건가요? 네, 현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네, 현재나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일. 비교적 최근이요? 네. 최근이라는 게 혹시 2000년대 이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해보세요. 지금 시민 불복종이 물론 과거에는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지금 시민 불복종이 득보다는 조금 더 실을 가져오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시민 불복종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큰 군사 반란이나 도덕적 윤리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법률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시민 불복종이 폭력이나 비폭력으로 일어났을 때 둘 다 그러한 피해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그러한 비폭력적인 그러한 시위가 일어났을 때는 교통체증이나 사회 서비스가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폭력적인 걸로 왔을 때는 물론 당연히 사회적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건물이나 사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전까지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이슈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시민 불복종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되는 법률이나 조항이 있었다면 네. 어쨌든 그 정도로 해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거 시민 불복종이 도움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저희에게 정말 저희에게 정말 좋은 그러한 운동이었다는 것도 저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는 시민 불복종이 저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근거로 그런 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법률 조항을 상대방께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아직 그런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주장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조금 더 조사를 하실 건가요? 조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렇다면 시간 내에 조사하지 못하신다면 저희의 주장에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헌법재판소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없는 곳이 있지 않나요? 사회주의 지금 저희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민 불복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주주의요? 네. 그냥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을 사회주의-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사회주의 국가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혹시 어느 나라를 예시로 하시는 건지 가장 가까운 북한도 있죠. 북한에서 시민 불복종을 한다면 아니 그러한 사회주의를 예를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 예시가 살짝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시민 불복종을 한다면 그 발각 즉시 사형 질문할 거 없으시다면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상대님께서 정당하지 않은 행정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정당하지 않다는 것에 정확한 그런
정확한 그러한 테두리를 판단하지 못하고 이러는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의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시민 불복종을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정도의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만약에 이들이 폭력적인 그런 시민 불복종으로 일어났을 때 그러한 피해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당하다는 판단이 만약에 오류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어떤 우리 말씀? 그 시민 불복종 하는 사람들의 말씀. 네, 시민 불복종에 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그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당하다와 정당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팀께서는 어떤 사례를 들어서 정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시민 불복종이요? 시민 불복종을 정당하지 않은 정책에 의해서는 따를 필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당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수가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저희 찾았는데요. 네, 그 2008년에 네, 외국산 쇠고기 수입제 협상 내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 시위가 열렸었는데 네. 이때 야간 집회 금지에 대한 법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것은 집회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위헌 법률이 열렸고 이가 위헌으로 판정돼서 법률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는 시민 불복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시민 불복종은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사정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분들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질문에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다시 말해주실 수 있나요? 그 시민 불복종은 정말 좋은 사례 같고 네. 그 수입한 그러한 분들의 사례를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마 발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그 방금 하셨던 질문을 다시 말해주실 수 있냐고요? 제가 지금 세 번째 말하고 있는데 정당하지 않은 행정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당하지 못하다의 판단을 시민 불복종 단체가 잘못 내렸을 때와 그리고 상대팀께서 생각하시는 정당하지 않은 행정제도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언들이 약간 전체적으로 추상적이셔가지고. 근데 지금 정당하지 않은 게 방금 말한 것처럼 야간 집회 금지 금지 법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수가 이것은 집회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헌법위원회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결정이 그래서 내려졌고. 헌법위원회를 했다면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네. 저희가 헌법소원으로 이루어져서 해결된 건 아닌가요? 시민불복종도 물론 그런 영향을 끼쳤겠지만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그리 간 겁니다. 시민불복종이 그러한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해결된 것은 헌법소원 아닌가요? 그래도 거기까지 간 데는 시민 불복종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저 하나만 혹시 질문했잖아요. 아직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방금 네. 이제 마지막 초점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 마지막 초점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2분입니다. 슌. 달라고 말하는 원래 5분이 있어가지고 5분 그러면 추가하는 걸로. 그럼 다시 들어가지고 이거는 너가 딱 살짝 말한 부분만 들어가서 다시 지금 시작. 추가 시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다시 나오고 이 요약 전체 교차지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초점하기 전 준비 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간 5분 있어. 준비 시간 5분 원래 있어. 왜 여기 없지? 준비 시간이 원래 있어. 보통 얘는 안 갔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은 먼저 가져야 지금은 필요해가지고 못 썼어요, 저. 그럼 지금 시작. 교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초점을 진행하기 앞서 준비 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초점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 마지막 초점자 나와주세요.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불복종은 정당하다라는 주제의 찬성팀 마지막 초점을 담당하게 된 이서진입니다. 저희 조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불복종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리의 저항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를 들자면 첫째, 시민불복종은 공익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시민불복종은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이는 문제 해결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당하지 않은 국가에 그가 만든 제도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는 당연히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도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과 제도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대팀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해 사회 발전 방해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시민불복종을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소수의 의견까지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 발전 방해 같은 경우 부당한 법과 제도가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시민불복종은 부당한 법과 제도에 저항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으며 소수의 의견 또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불복종은 충분히 정당하다 볼 수 있으며 시민불복종을 통해 정의를 찾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찬성층 마초 이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마지막 초점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시민불복종은 정당하다의 반대팀 마지막 초점 담당을 맡은 최주아입니다. 오늘 신방께서 저희 팀의 손을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심판과 청중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불복종은 현대사회에서 득보다 더 실이 많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은 다른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